자, 3학년 수업 하겠습니다. 12단원 전시동원 체제와 강복을 위한 노력. 3학년들은 우선 수능 위주니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거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제 쌤이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전체 설명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고 오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물론 그건 좀 자세하게 포인트 잡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수능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두고 이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단원 시작하기 전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할 건요.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이제 3번 1930년대 국외민족운동 요거 전까지 요 전체 내용 있죠. 여기까지 내용. 근거가 되었다 여기까지 내용은 1930년대 이후에 그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모습들을 함께 묶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나온 내용은 보통 그런 거죠. 보기에 1930년대 문제 내용을 내놓고 일제 말살 민족 말살 통치라든가 황국 시민화 내용 내놓고 문제는 이 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곳은 해서 일본 조선어학계 조선일보와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되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처음엔 쌤이 설명했을 것 같은데 1910년대에 무단 통치와 토의조사 사업 1920년대의 문화 통치와 산미증식 계획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게 바뀌게 된 계기가 3.1 운동이라는 얘기 했죠. 그리고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아래와 같은 정책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라고 했던 기억나나요? 그렇죠. 세계경제 대공황이죠. 세계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식민지가 제대로 있지 않았던 일본이 중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주사변 31년도죠. 대공황 이후 31년도 만주사변과 특히 37년도 중위전쟁, 특히 더 확장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내려가죠. 그게 41년도 태평양 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대공황 이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함인데 일본이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수물자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군대도 필요하지. 군인들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돼서 나오는 정책이 바로 이 당시 정책입니다. 제목부터 일제히 민족 말살 통치 이거는 유태인을 말살하는 것처럼 민족 자체를 말살한다는 게 아니고 민족 의식을 말살한다는 거죠. 민족 말살 통치가 이때 30년대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황국 시민화 정책을 펼쳐요. 천황폐하 국가의 시민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해서 침략전쟁에 동원하려 했다. 맞죠? 내선이체와 일선동전이랍니다. 내선이체 대표적인 그림이죠. 내선이체. 여기서 내는 안내해서 일본 얘기하는 거고 조선 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이 얘기예요. 자 물론 한 몸이다 얘긴 하지만 천황폐하한테 목숨 바칠 때는 한 몸이지. 즉 보통 때는 한 몸 취급 안 하죠. 일선 동절은 일본과 조선은 동조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죠? 황국 신민서사 암송하고 신사참배, 궁송요배, 일본인 성명 사용을 강요했던 게 이때입니다. 한국교육 금지하고 일본어 사용 강요했습니다. 어이구야 국민학교 41년도에 등장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40년대 폐간되고 조선어학계 사건 42년도에 등장합니다. 이거 기억나죠? 이거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조선어학회 치안유지법 위반하면서 그냥 없애버립니다. 자, 남변 분양 정책 이때 생깁니다. 아까 전에 쌤 군수물자 필요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직 산업의 원료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쪽에는 면화, 북쪽에는 양 사육하는 게 남변 분양 정책이에요. 병참 기지화 정책. 아까 전에 전쟁하려고 하면은 한반도를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공장으로 세야 되겠죠. 그때 한반도 북부에 군수공장 되게 많이 세웠는데요. 그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식민지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북부지방의 중화공업 집중 육성하고 군수산업 중심에 개편했다. 그래서 소비재 생산 위축되었고 북부지방 편중되었고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참고 내선일체 이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죠. 군수문자 공출한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핵심 단어입니다.
뭐 핵심 단어 또 볼게요.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국가총동원법 이때 나옵니다.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 수탈하기 위해서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제일 처음에 지원받았어요. 안 되니까 학도지원병 받았어요. 안 돼 결국엔 징병합니다. 국민 징용합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하면서 여자들도 징용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일부 여자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되면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합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그다음에 물적 자원 수탈을 위해서 식량도 전부 다 공출하고 그렇습니다. 자, 공출은 빼앗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빼앗아간다는 얘기죠. 공출. 미국 식량과 금속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식량은 배급하는 거죠. 배급, 공출 이런 게 핵심 단어죠. 그 다음에 이 금속은 빼앗아서 뭐 했나? 총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총알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이런 핵심 단어 중심으로 시험 문제 푸시면 됩니다. 국가 총동원법 한번 보시고요. 1930년대 국외민족운동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갑니다. 자, 쌤이 무장투쟁운동 관련해갖고 전체 설명 한번 쫙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우선 1930년대 국외민족운동합니다. 만주, 한중연합작전, 그렇죠. 한중연합작전 30년대 초반에 만주에서 일어납니다. 만주사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중국군과 연합한 게 대표적인 이 당시에 한중연합작전의 특징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에 있었고 조선혁명군은 남만주에 있었습니다. 요 두 가지는 각각 지청천과 양세봉이 이끌었고요. 한국 독립군은 쌍송보 대전자전 전투에 승리했고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령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중국군과 연합했다는 건 공통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중연합작전.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항일 유격 투쟁이 있었습니다.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중국인 공산당과 연합해서 동북항일연군을 만들었는데 이 당시 한인들만 따로 나와서 국내가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 일부와 연합해서 조국 광복회를 만듭니다. 참고. 자, 이때는 만주를 했고요. 30년대 만주. 이제는 중국 관내합니다. 중국 관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혁명당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이 있습니다. 우선 민족혁명당 의열단은 김원봉이 1919년부터 주도를 했죠. 이 의열단 김원봉의 주도로 중국 관내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통일전선 정당을 조직합니다. 그게 바로 민족혁명당입니다. 35년이죠. 그리고는 이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해요. 이 이탈해서 이제 아주 극소수의 민족주의 세력과 대부분 사회주의 세력이죠. 그냥 이 민족주의 세력 빼도 됩니다. 이때 통일전선 했던 이 얘들 중에 민족주의 세력은 이탈하고 사회주의 세력과 김원봉이 연합해서 만든 게 조선민족전선연맹. 그리고 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부대가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러면 이때 민족주의 세력 이탈하죠. 얘들은 어디로 가냐? 나중에 여기로 갑니다. 독립당. 여기로 갑니다. 김구에 연합합니다. 이때는 여기에는 민족혁명당에는 김구 안 들어가죠. 여기에는 김구 안 들어갑니다. 김구는 따로 떨어져 있다가 여기에서 조선민족 전선명을 만들 때 이때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하죠. 이탈한 애들이 나중에 김구와 연합합니다. 조선민족 전선명 예하부대가 조선의용대고요. 김원봉과 함께 중국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고요. 조선민족 전선명의 연맹의 산하의 무장조직이고 뭐 정보수집과 포로신문 했고요. 참고로 이제 이 조선의용대가 38년도에 만들어졌다가 분화합니다. 화북지역으로 옮긴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인데 얘들이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되고 그대로 남은 애들은 김원봉의 지위로 있다가 한국광복군에 결국에는 대한민국 임정부 김구에 편입됩니다. 그죠? 우선 여기까지 했고요. 뭐 다른 거는 우선 볼 거는 뭐 주변에 없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 뭐 위치 좀 알면 좋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요쯤에 애난에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충칭에 있었다. 조선의용대는 요쪽에 있었다. 뭐 이런 거 대충 아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위정부 할게요. 대한민국 위정부 아까 전에 민족혁명당 생길 때 김구는 참여 안 했다 했죠. 그러다가
조선민족 전선연맹 만들어지면서 그 민족혁명 등의 민족주의 세력 이탈하죠. 그 이탈한 애들이 이쪽으로 옵니다. 한국독립당 40년도에 결성되어 충칭에 만들어요. 충칭 여기 있죠. 자, 주석제, 김구가 주석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발표예요. 그 건국강령에는 삼균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균주의 특징. 자, 조소왕이 만들었어요. 정치, 경제, 교육 다 평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치로 민주공화정, 자,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선거를 지향했다. 그 다음에 토지 국유화, 자,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지 뭐 대기업 국유화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평등했다. 교육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무상교육 이런 내용들입니다. 삼균주의 옆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대의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에 대의선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한국독립당. 기억 잘 하시고요. 한국광복군 그 애아부대로 결성됩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죠. 국민당 지원을 받았고 지청천이 리더입니다. 나중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도 편입됩니다. 활동 엄청 중요하죠. 미얀마 인도 전선에 투입하는 연합장천에 펼쳤고요. 영국군과 연합해서 선전활동 및 포로신문 등을 전개했고요. 미국 정약정보국이었던 OSS와 협력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는데 일제히 패망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들 대선전설명서와 함께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죠. 여기 되게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얘기 나오는 거죠. 김두봉이 지휘합니다. 42년도에. 자, 화북지역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했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개편되면서 함께 편입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팔로군도 여기서 같이 하게 되고요. 뭐 조선독립동맹 설립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령은 거의 조소왕의 상균주의랑 똑같아요. 조선건국동맹 국내입니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연합해서 결성합니다. 44년도 여훈영이 결성합니다. 비밀리에 조선독립동맹과 함께 독립운동 연계 모색을 하긴 했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조선독립동맹과 활동 연계 모색했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 야타 회담, 포츠담 선언 뭐 참고 마십시오.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시키걸 최초로 결의했다가 포츠담 선에서 재확인을 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해외 이주 동포의 삶, 뭐 만주의 간도 참변했었죠. 연해주, 뭐 이따가 나중에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하죠. 일본 관동 대지진 1924년도 이때 우리 한인들이 많이 학살당하죠. 뭐 이런 것들 참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교수 1번. 자, 문제 좀 이따 풀겠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